최근 여러 면에서 많은 공방과 회자가 되고 있는 바로 대통령 업무 보고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탈모는 미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건강보험 적용 검토해보라라고 지시 아닌 지시를 했었는데요. 오늘 주무부처 장관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 얘기를 꺼냈습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중증 혹은 난치병. 근데 그걸 개인이 다 부담하게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뭐 달리 대책이 없는.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일단 만들어진 게 건강보험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비만, 뭐 모발. 좋죠. 그거 해주면 우리나라에 가스가 빵빵 터지고 석유가 막 나가지고 그걸로 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뭐 언제 고갈되느니 많으니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게요. 뭐 건강보험 적용해주면 다 좋죠. 뭐 탈모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만 그 최수영 평론가, 주무부처 장관인 정경 장관조차도 이게 재정 영향이 상당하다. 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표현을 애들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질병으로 보느냐, 이걸 미용으로 보느냐는 우리 학계, 그다음에 의료계 오랜 뭐 사실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으로, 그러니까 건보로 이걸 지급해가지고 이 혜택을 보는 사람 숫자가 우리나라에 2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원형 탈모는 질병으로 보고 여기 대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유전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인의 미용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건보가 재정 지급을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아주 휘발성 있는 논쟁적 이슈를 대통령이 딱 탈모 인구가 이거 생존의 문제라는 걸로 던져버리니까 장관도 저렇게 답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라는데 저렇게 아주 무겁게 던진 걸 하나 가지고 이거 돈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 끊을 수는 없겠죠. 또 하나 이제 화두가 돼버렸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논란거리가 이게 탈모 하나냐? 다른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 던져버리면은 보건복지부의 모든 인력과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탈모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관심 사항이니까. 그럼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도덕 현상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에만 집중하는 이른바 전시행정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통령은 메시지의 최종 상태라는 걸 인식해가지고 주제를 던지더라도 포괄적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던져버리면은 진전이 나갈 수가 없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특히나 건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해외에서 온 동포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빼가고 있다는 논란도 하나가 있죠. 뭐 국민의힘에서 중국 의료보험 얘기 그렇죠.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언제 고갈될지 모른다는 소멸의 위험이 있는데 이 또 하나의 재정에 대한 부담을 던져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조금 좀 대통령이 조금 더 좀 소홀하게 이걸 대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뭐 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관도 애둘러서 재정 얘기를 했고 오늘 오후인가요? 의사들, 특히 의사협회도 입장을 냈어요. 어떤 얘기냐면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고 그 장현주 변호사님. 저기 보면 의협 얘기는 이거예요. 암 이런 중증 질환이 우선 아니냐. 이 일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제 탈모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현장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통령이 관련된 아젠다를 던지는 방식은 참으로 국민들께 도움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탈모라는 것이 뭐 대통령 말씀대로 예전에는 그냥 뭐 미용이다라고 인식됐었지만 이제는 사실 특히 젊은 층의 탈모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 활동이 위축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것은 거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라는 문제 의식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인식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귀를 잘 기울이고 국민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라는 인상은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주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논쟁이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정적인 문제로 무한대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뭐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라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이 관련 학계라든지 관련 전문가 단체들도 의견을 내놓고 예. 건강한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탈모 대통령의 이제 건강보험도 검토 지시에 가장 쌍수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사람이 바로 박주민 의원인 것 같아요. 모발이식도 공개했던 박주민 의원인데 진짜 대한민국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앞서 얘기했던 뭐 우리나라의 가스 석유 다 터지면 가능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의협 얘기가 비슷하게 윤희숙 전 의원 얘기도 탈모 우선순위 안보다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단순히 뭐 행정적인 업무 보고로만 볼 거냐 아니면 송영은 변호사님 이게 야당의 시각 중에는 대통령이 비교적 본인의 지지층이 좀 덜한 이른바 이대남들 20대 남성층 30대 남성층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도 있다는 해석도 야권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20대, 30대 젊은 남성 중에서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표 계산해서 타겟팅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 출마할 때는 이 탈모 건보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으니까요. 물론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요. 예. 내년이 되면 건보는 적자로 전환합니다. 예. 그리고 2030년이 되면 건보가 그동안 쌓아온 누적 준비금이 모두 다 소진된다고 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의 건보 누적 준비금 신나게 다 쓰면서 다음 세대에는 적자와 빚을 떠넘기고 가도 됩니까? 실제로 이 건보 지출 증가가 어마어마한 것이 작년에 1년간 건보 지출이 98조 7천억이었습니다. 2033년이 되면요. 197조 4천억이 돼요. 9년 사이에 100조가 늘어납니다. 예. 그런데 같은 9년의 기간 동안 건보 재정의 수입은 69조 원밖에 안 늘어난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33년이 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매년 30조 원 넘게 적자가 쌓입니다. 예. 그걸 다 누가 메워야 되냐?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건보료 많이 내면서 허리가 휘어야 되고 또 자영업자들 지금 지역가입자로 돼서 건보를 많이 내고 계신데 앞으로 훨씬 더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소득은 변변치 않은데 집 한 채 있다고 건보를 부과받고 계신 분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해결하려고 해야지 예. 인기 위주로 지금 탈모를 급여화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 주무부처 장관도 의사들도 고개를 다소간 갸웃거리는 저 탈모 건강보험 적용 검토. 앞으로도 뭐 이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부처 업무 보고에서는 오늘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왕고래 사업을 거론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동해 유전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생산 원가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것 같아요. 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쯤 될 걸로 추산됐습니까? 총 투자비가 한 1조 2천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그게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 가스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어요. 가스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사례 얘기해요. 뚱뚱한 얘기를 또 하세요. 개발하려고 했던 무슨 거북등인가 무슨 상어등인가 뭐 있었잖아요. 이거 뭐였죠? 네, 대왕고래. 대왕고래. 미안합니다. 거북 이상한 게 아니고 고래였어요. 근데 그 고래 그 지역에 추산을 해봤을 텐데 거기는 정상적으로 석유가 또는 가스가 낮다고 하면 생산 원가가 얼마 정도였을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추산해 봤냐고 내가 묻잖아요. 아, 근데 그런 계산은 안 해봤어요? 발견되고 규모나 그 개발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건 뭐 가중치를 두면 사업성이 있어 이런 걸 계산 당연히 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변수가 많아서 그런 그 계산이 기억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수가 많아가지고 될지 안 될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유전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을 하면은 20배, 30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거북등인지 고래등인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 김준일 대변인. 근데 결국 이거 다 윤석열 정부에서 허황된 거 프로젝트 꿈꾸다가 했다는 거를
대통령이 꼭 집어서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도 기억이 또렷하실 것 같아요. 작년 6월 달에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산국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시총 5배에 그 해당하는 예. 그런 그 유전을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갑자기 브리핑을 합니다. 예. 정말 뜬금없는 브리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막대한 돈을 그 수천억이라는 돈을 퍼부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국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실패했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들어간 돈이 1,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했던 대로 시추공 하나에 1,000억씩 5개 뚫어서 5천억 그 투자했다면 그 매몰 비용은 어디에서 누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 돈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국민의 혈세를 아무데나 펑펑 쓰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아무런 산출 근거도 없이 시행하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답변도 못하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그런 수천억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했었는지 알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위는 탈모 얘기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검토요.